놀이야. 오래 와우, 나는야 챔피언리. 아우, 환영합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응원가까지 부르시면서 저를 찾아오셨나요? 와일드스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식빵 언니 배구스타 김연경 선수가 되고 싶어요.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3대 구기 종목을 잘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라떼는 말이죠. 공을 가지고 놀고 즐기고 연습하고 마구 물고 빨고 그냥 다 좋아해서 드디어는 만능 스포츠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 헤딩 슛! 승리를 위하여.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공놀이. 자, 탐구 파워. 준비됐나요? 네, 챔피언님. 우와, 탐구마을 동물 올림픽이 열리네. 기대돼. 우리도 다 같이 참가하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떤 종목에 도전해 볼 거야? 축구 어때? 우리가 뭉치면 아무도 못 막을 거야. 그렇지. 이제 축구를 시작해볼까? 간다, 슛! 이 정도는 내 몸으로 막아낼 수 있지. 다시 간다, 슛! 다 막아주겠어. 내 강슛 맛이 어떠냐? 강슛은 무슨? 내가 잘 막아냈거든. 너희 오늘도 티격태격이야. 어째 사이좋게 축구를 한다고 했더니 역시 오래 못 가네. 그런데 얘들아,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축구는 11명이 한 팀인 거 알고 있니? 11명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이러지 말고 축구에 대해서 챔피언니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 좋아. 그러자. 챔피언리 도와주세요. 오호호, 나는요 챔피언리. 뭘 도와드릴까요? 축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축구. 좋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설명해 드리죠. 자, 축구는 어디에서 유래된 스포츠일까요? 바로 영국에서 유래된 스포츠입니다. 자, 발, 머리 등을 사용해서 공을 다루되 손과 팔을 제외한 다른 곳을 이용해서 공을 다루어야 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각 팀이 11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축구 경기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각 팀이 11명씩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 45분 동안 뛰게 되겠습니다. 45 더하기 45는 90, 즉 90분 동안의 경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동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자, 전반전, 후반전 각 15분씩, 또 45분씩 뛰면 너무 힘들잖아요. 총 30분을 연장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축구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비가 좋아야 또 열심히 또 축구를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축구공은 다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면이 많은 것이다 해서 다면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잘 보시면 정오각형 12개, 여기 정오각형 보이죠? 자, 이 정오각형 12개, 그 다음에 정육각형, 여기에도 정육각형이 보입니다. 자, 여기
이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을 기워요. 여기 깊고 저기 깊고 다 기워서 붙여서 만듭니다. 총 몇 개? 32개의 조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축구공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완벽한 굴을 만들까 고민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축구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화를 보면 요거 보이죠? 요걸 뭐라고 할까요? 자, 요것은 하나의 돌기로 보이기도 하고 징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것의 정확한 이름은 스터드라고 합니다. 이 스터드는 그럼 왜 있느냐? 상대방 선수를 아프게 하려고? 아닙니다. 잔디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리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터드. 자, 요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가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 보이죠? 자, 노란 카드를 2번 받은 선수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갑자기 빨간 카드를 한 번에 받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그냥 한 번 받으면 그냥 퇴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반칙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경기를 해야 퇴장당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경기, 축구 축제는 바로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이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죠.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슴에 아주 감명 깊게 자리 잡은 월드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 개최한 2002년 월드컵이죠. 바로 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4강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챔피언님, 질문 있는데요. 혹시 여자 월드컵은 따로 없나요? 왜요? 있죠. 여자 월드컵은 1991년 중국 월드컵에서 중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4년마다 잘 열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축구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에이, 축구가 어떻게 전쟁을 멈추게 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실제로 가능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2002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죠. 축구 팬들이 아주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이 축구 선수가 있는데 바로 디디에 드로그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바로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 나라의 월드컵 선수로 참여를 하면서 2005년에 코트디부아르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방송 기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이 드로그바 선수와 동료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주세요라고 말이죠. 자, 이 방송이 나간 후에 내전 중이었던 정부군과 반군이 우리 좀 싸우지 말자 하고 전쟁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평화협정까지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보면 축구가 전쟁도 멈추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럭비와 미식축구로 들어갑니다. 챔피언님, 잠깐만요. 네. 럭비와 미식축구는 저희가 알아볼게요.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빨리 가셔서 럭비와 미식축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스포츠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이죠. 스포츠,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럭비와 미식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럭비와 미식축구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럭비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의 럭비는 영국의 럭비 학교 학생인 윌리엄 웹 앨리스가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공을 아는 채 골대까지 달려간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럭비와 미식축구는 비슷한 경기로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보호장비 같은데요. 먼저 럭비는 어떤가요? 럭비는 축구 유니폼과 비슷한 형식의 유니폼을 입고 별다른 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그럼 미식축구는요? 미식축구는 선수들이 헬멧부터 어깨, 가슴에 보호 장비를 모두 갖추고 경기에 임합니다. 럭비와 미식축구. 사실 경기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영국식 럭비는 크게 7인제 경기와 15인제 경기로 구분할 수 있고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총 80분간 진행돼요. 선수들은 축구나 농구처럼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을 빼앗아 상대쪽 골문으로 돌진하는 거죠. 그럼 미식축구의 경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미식축구는 11명이 한 팀으로 60분의 경기 시간을 15분씩 나누어 4쿼터로 진행돼요. 럭비와 달리 몸을 부딪혀 상대를 쓰러뜨리는 블로킹이 있어 각종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거죠. 야구처럼 공격과 수비가 나뉘어 공격권을 빼앗아가며 상대 쪽 골문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럭비와 미식축구 둘 다 생소한 스포츠인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꽤 있는 스포츠인 만큼 둘 다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럭비와 미식축구 전문가분들 고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요. 짠! 입으로 부는 바람 축구하기. 이것만 하면서 축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이거다. 바람 축구 준비물은 빈박스도 있고, 도화지도 있고, 매직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빨대도 있고, 가위도 있고, 탁구공도 있고, 테이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도화지에 무엇을 그리면 될까요? 매직으로 짜자잔, 짠! 축구장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려놓은 축구장 멋있죠? 이것을 빈 박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곳에서 축구를 하려면 그렇죠, 골대도 필요합니다. 자, 골대는 도화지에 색연필로 그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골대를. 자, 구름팀의 골대는요, 역시 간단하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팀의 골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프로 간단하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준비는 끝! 그런데 축구공이 필요하죠? 축구공은 무엇을 할까? 탁구공으로 준비해줍니다. 짜잔! 이것이 탁구공입니다. 자, 여러분 탁구공 보이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축구공을 만들어도 되겠죠? 네,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 나무팀 대 구름팀, 구름팀 대 나무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슛! 와우! 꼬리! 와우! 드디어 1점! 선취점입니다. 구름팀은 누가 선수냐고요? 구름팀은 선수가 없어요. 빨대가 하나밖에 없거든. 누구 나랑 같이 이거 바람축구 할 사람? 혼자 하니까 심심하다. 안 되겠다. 케비 특파원 나와라. 케비 특파원. 네, 핸드볼 경기장에 나와 있는 케비 특파원입니다. 핸드볼은 7명이 한 팀을 이루어 코트를 누비며 상대팀 골대에 공을 던져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 30분입니다. 핸드볼은 빠른 공격과 수비의 전환,
거침없는 슈팅이 매력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경기를 막 끝낸 핸드볼 선수들과 핸드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호 선수, 핸드볼 경기를 할 때 손으로 공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을 가지고 3걸음까지 뛰거나 걸을 수 있고 3초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을 몸으로 막을 수 있지만 무릎 아래에 공이 닿거나 발로 공을 차면 안 돼요. 그럼 판다 선수, 경기 중 반칙을 해서 노란 카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기 중 반칙을 하면 심판에게 2분간 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가 2분이 지나면 다시 코트로 돌아와 경기를 계속해요. 한 선수가 2분간 퇴장을 3번 받으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핸드볼 경기에서 동점이면 연장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축구의 승부차기와 비슷하게 핸드볼은 팀별로 5번씩 공을 던지는 승부 던지기의 결과로 승리팀을 가려요. 달리고 던지고 높이 뛰는 요소가 두루 갖춰져 속도감 넘치게 진행되는 핸드볼. 실내와 실외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탐구 뉴스 KB 특파원이었습니다. 핸드볼 정말 멋져요. 이 특파원 덕분에 제가 핸드볼의 매력에 그냥 확 빠졌다 이거 아닙니까? 다음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먼저 퀴즈부터 시작하지요. 선수들의 평균 키가 가장 큰 스포츠는 뭘까요? 육상 아닌가요? 땡! 아닙니다. 바로 이것! 농구가 되겠습니다. 이 농구 선수들은 선수들 중에서 평균 키가 가장 큰 선수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인들의 스포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농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1891년 미국의 제임스 네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고민이죠. 꾸준하셔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농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농구 경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5명이 한 팀입니다. 아까 축구는 11명이 한 팀이었는데 이것은 좀 적죠? 왜냐하면 실내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5명이 한 팀이 되고요. 상대 팀의 바스켓, 이게 바로 바스켓입니다. 이 바스켓에 공을 넣어서 점수를 얻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유투 라인과 3점 라인이 있죠. 자, 이걸 잘 보시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슛 했는데 상대팀이 파울을 했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방해를 받고 파울을 범해서 상대편이. 자, 그러면 자유투 라인으로 갑니다. 이 공을 갖고 자유투 라인으로 딱 서서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슛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자유투라는 것인데요. 이때 공을 던져서 성공하면 몇 점이다? 1점이다. 예. 자, 1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3점 라인, 이 바깥에서 슛 던졌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3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농구 기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리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리블은 손으로 공을 바닥에 튀기면서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여기 요 제자리에서 계속 드리블만 하지 말고 움직이셔야 진짜 드리블이다 이 말이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바운드도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다른 기술인데 슛이 빗나가서 바스켓에 맞고 튕겨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이때에 자, 튕겨 나오자마자 얼른 뛰어 올라가서 잡아야죠.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슛을 성공시키면 그게 바로 내 점수가 되겠죠. 우리 팀 점수가 되겠죠. 또 반대로 상대팀이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방향을 바꿔서 드리블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이 골을 성공시키면 되겠습니다.
슛! 골이 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멋진 리바운드 농구 기술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제일 인기 있는 기술, 바로 덩크슛. 자, 덩크슛은 높이 뛰어서 공을 곧바로 바스켓에 내리꽂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선수처럼 그냥 내리꽂아. 자, 한 손으로 내리꽂죠. 그래서 원핸드 덩크슛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손으로 쫙 내리꽂으면 투핸드 덩크슛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농구 기술에는 멋진 기술들이 아주 많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게 뭘까요? 3대 구기 종목 중에 하나죠. 축구냐? 농구냐? 어허, 이거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배구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공을 바꿔오지요. 바로 이것이 배구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배구 경기 방법은 몇 명이 한 팀이 된다. 예, 6명이 한 팀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실내 경기가 되겠죠. 5세트 경기 중에서 3개의 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세트부터, 즉 1세트부터 4세트까지는 25점까지 얻어야 되고요. 마지막 5세트에서는 15점을 먼저 득점하면 이기게 되겠습니다. 각 세트마다 상대팀과 2점 이상 차이가 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25점에 먼저 도달했다 하더라도 상대팀이 24점이다. 그럼 1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2점 차이 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공은 최대 3번까지 쳐서 상대편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 공이 저쪽에서 네트를 타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리시브, 서브 리시브를 해야겠죠. 자, 한 번,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2번, 그리고 스파이크로 다시 공격합니다. 3번. 자, 이렇게 3번까지 쳐서 상대편으로 보내주어야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선수가 연속으로 공을 계속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받고 또 토스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한 번만 공을 닿을 수 있다는 거. 한 선수가 연속으로 공을 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배구 기술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편 코트로 공을 쳐서 보내는 기술이 서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리시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죠. 저기 공이 온다, 공이 온다, 공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 얼굴로 막을 수는 없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브로 넘어온 공을 보십시오. 자, 이 기술로 탁 받아낸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리시브가 되겠습니다. 자, 리시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3번 만에 저쪽 상대팀 코트로 공을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중간이 바로 토스가 되겠죠. 자, 리시브로 공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선수가 토스를 이용해서 공을 높이 올려줍니다.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같은 편 선수에게 공을 이렇게 높이 띄워주는 기술이 바로 토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팀에게 공을 세게 내리쳐야겠죠. 그게 바로 공격이니까 토스된 공을 상대편 코트를 향해서 힘껏 내리쳐서 공격하는 기술이 바로 스파이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공중을 날아서 파! 그런데 상대팀이라고 해서 가만히 공이 오네 할까요? 아니죠. 여기를 보시면 블로킹으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로킹이 무엇일까요? 이 선수의 자세를 잘 봐주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이 선수처럼 두 팔을 높이 올려서 저기 스파이크로 오는, 강 스파이크로 오는 저 공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블로킹이죠. 막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만 막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손에 맞아서 공이 상대편 코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와우,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블로킹 잘하면 점수까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스포츠 빅리그 퀴즈 쇼쇼쇼! 예선전 진행을 맡은 저는 MC 탐구예요. 예선전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자, 모두 준비하시고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농구 경기로 길거리 농구라고도 불리는데요. 코트는 농구의 절반 크기이고 골대도 1개입니다. 이 스포츠는 뭘까요? 워프, 정답은요? 정답은 3대3 농구입니다. 3대3 농구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1895년 영국에서 미국 농구 경기를 들여와 여성에게 맞게 규격과 규칙을 조정한 스포츠인데요. 60분 동안 7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하고 슛은 상대팀 골서클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스포츠는 뭘까요? 순호, 정답은요? 정답은 넷볼입니다. 넷볼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보통 3명이 한 팀이 되어 최대 3번 안에 공을 상대 코트로 넘겨야 하는데요. 손, 팔 등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고 3세트제이고 세트에서 최소 21점을 먼저 얻는 팀이 이기는 이 스포츠는 뭘까요? 판다, 정답은요? 정답은 세팍타크로입니다. 세팍타크로 정답입니다. 워프, 순호, 판다가 모두 100점으로 과연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예선전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구기 종목으로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머리와 무릎 아래의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 공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요. 아니, 아직 문제가 다 나가기도 전에 워프가 버저를 눌렀는데요. 이 문제를 맞히면 결승 진출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족구입니다. 족구 정답입니다. 워프가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축하해요. 친구들의 목까지 열심히 해서 꼭 우승자가 될게요. 오, 워프가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로 올라왔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하지만 좋아하기는 이르죠. 제가 내는 마지막 관문을 꼭 통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3세트 경기에서 2세트를 최소한 2점 앞서서 먼저 21점을 얻는 팀이 이기는데요. 해변의 모래밭에서 하는 배구의 일종인 이 스포츠는 뭘까요? 정답은 비치발리볼입니다. 비치발리볼 정답! 와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탐구마을 올림픽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숲속 동물 친구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할게요. 아우, 정말 감명 깊은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네. 그럼 다음 시간엔 무엇을 하느냐? 골 때리는 스포츠 아니죠. 공 때리는 스포츠 구기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정신이 번쩍 드네. 즐거워라.